안녕하십니까. BNI 송파 성남 지역의 사업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BNI 송파 성남의 총괄 디렉터 홍진욱입니다. 혼자 하면 꿈이지만 BNI와 함께하면 기적이 됩니다.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표님 사업 성장에 훌륭한 도구를 활용하셔서 대표님의 사업의 꿈을 실현하시길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NI 송파 성남의 대표님들. 저는 BNI 송파 성남의 교육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요, 신규 멤버분들을 위한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송파 성남 지역이 교육적으로 많은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멤버분들께서 처음에 패스포트 미팅을 하실 때 담당 멘토와 미팅을 하시고 난 직후에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반복 학습하실 수 있도록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인터넷 강의의 형태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육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승찬입니다. 저는 2019년 송파 기버스 챕터의 파운딩 리더로 시작을 했었고요. 1, 2, 3기 부의장 그리고 4, 5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송파 프라이드 챕터의 런칭 디렉터로 활약을 했고, 지금 현재는 서포트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NI 코리아 내셔널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전문 분야는 리더십 역량 강화를 교육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BNI의 멘토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멤버분들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BNI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멘토링을 제공해드리고 있는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처음에 들어오시면 신규 멤버분은 멘티가 되십니다. 멘티가 되시고요. 이 멘티분들께 하나씩 주제별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멤버 멘토가 11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담당 멘토가 멘티와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 멘티께서 BNI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멘토와 멘티의 구조들에 대한 서포트는 바로 멘토링 코디가 전체를 총괄함으로써 멘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멤버 멘토는 신규 멤버의 교육을 위해서 멘토링 코디가 선발을 하고요. 리퍼럴, 비지터 초대 또는 의장단 또는 기여가 많은 멤버로 선임이 되는 11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멤버는 패스포트 기간 동안은 이 멤버 멘토와 우선적으로 원투원 미팅을 실행을 해서 BNI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패스포트가 완료된 후에만 일반 멤버분들과 원투원 미팅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담당 멘토인데요. 이 담당 멘토는 멘토링 코디가 직접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죠. 챕터 내의 모범적인 멤버고요. 그리고 멘티, 즉 신규 멤버와 상생 업종이면 더 좋은 업종, 그러니까 대표님과 상생 업종에 있을 수 있는 분을 담당 멘토로 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멤버분들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BNI의 멘토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멤버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멤버 멘토께서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신규 멤버가 들어오시면 우리 BNI의 챕터 내에서는 BNI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주제별로 제공해드리는 어벤져스 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멤버 멘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의장, 부의장, 그다음 ST, 그다음 컨트롤 레터 위원, 교육 코디, 멘토링 코디, 그린 멤버,
비지터 왕, 골드 클럽 멤버, 비지터 호스트 리더, PR 코디, 성장 코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챕터의 디렉터와 앰버서더로서 멤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신규 멤버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분들이 각각의 제공하는 주제별 내용들을 인터넷 강의 형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의장입니다. 자, 의장님과 패스포틱 미팅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 첫 번째, 리더십 팀의 역할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미팅의 의제를 검토하고 세 번째, 챕터 활동의 기대치를 설명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챕터의 조직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챕터의 조직도를 보시면 우선 외부에서 챕터를 지원하는 디렉터와 앰버서더가 있고요. 디렉터는 담당 디렉터, 서포트 디렉터, 그다음에 서포트 앰버서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 ST 이렇게 세 명을 보고 의장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멤버십위원회, 멘토링 코디, 교육 코디, 성장 코디, PR 코디, 이벤트 코디, 비지터 호스트 리더, 도어 퍼슨 리더 등 이런 분들을 L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LT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 이 LT도 의장팀, 부의장팀, ST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고요. 의장팀은 교육 코디, 성장 코디, PR 코디가 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의장팀은 멤버십위원회와 멘토링 코디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멤버십위원회는 컨트롤 레터 위원, 트래픽 라이트 위원, 커뮤니케이션 위원, 그리고 인터뷰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팀은 이벤트 코디네이터, 비지터 호스트 리더, 그 다음에 도어 퍼슨 리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 LT들에 대한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의장은 챕터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팀을 이끄는 리더고요. 한 달에 한 번 리더십 팀 미팅을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멤버십 코디네이터는 부의장과 같은 이름인데 멤버십 위원회를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ST는 B&I의 참가비 납부, 그리고 챕터 회비를 관리하고 도어 퍼슨 팀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총무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멤버십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레터 위원, 커뮤니케이션 위원, 트래픽 라이트 위원, 그다음에 인터뷰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레터 위원은 규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B&I에서는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 등의 규정 그리고 윤리 강령들을 멤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위원은 멤버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불만이나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불만과 갈등에 대해서 중재, 조정하고 챕터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래픽 라이트 위원은 멤버의 트래픽 라이트를 공유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멤버들은 멤버들의 활동치에 대해서 트래픽 라이트라는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 트래픽 라이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수정해야 될 게 있는지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위원은 우리 신규 챕터에 들어오시는 신규 멤버 후보자를 인터뷰를 잘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 코디네이터는 매주 네트워킹 교육을 세팅한다. 우리 매주 경영주간 회의 때 네트워킹 교육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걸 세팅하고 매월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멘토링 코디네이터는 신입 멤버를 서포트하고 양질의 원투원 미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비지터 호스트 리더는 비지터들을 잘 맞이하고 비지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코디네이터는 챕터의 이벤트, 특히 BCD라고 하는데요. 비즈 콜라보 데이라고 해서 많은 비지터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데이를 만들거든요.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이벤트 코디네이터께서 주로 맡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장 코디네이터는 챕터의 성장 활동, 즉 파워팀이라고 하는 상생 업종끼리 하나의 팀을 이뤄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성장 코디네이터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R 코디네이터인데요. PR 코디네이터는 챕터와 챕터 멤버의 성공 사례를 모으고 홍보를 해서 그 멤버의 비즈니스를 홍보해 준다든지 챕터에 홍보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도어 퍼슨 리더는 매주 경영 주간회의를 시작할 때 모든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 출석부라든지 명찰, 명패 등을 관리해 주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더십 팀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미팅 의제 검토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각 챕터의 의장님과 1대1로 패스포트 미팅을 하실 겁니다. 이때 뭔가 회의에 있어서의 궁금한 점, 회의 미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챕터 활동의 기대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인터뷰 때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B&I 활동은 출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의 미팅에 참석해 주시는 것. 모든 챕터는 6시 반 이전에 참석하셔서 30분 동안 오픈 네트워킹 하시고 8시 반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치에 대해서 주 1회 이상의 리퍼럴 활동, 그 다음 월 1명 이상의 비지터를 초대하는 것,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멤버들과의 원투원 미팅을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위에 말씀드린 활동치를 잘 채우시는 게 대표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윤리 강령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에서는 참가하는 기간 동안 멤버분들과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는 나는 내가 제시한 가격과 품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멤버들과 그들이 소개해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대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멤버들과 그들이 소개해준 사람들과 호의와 신뢰를 쌓을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내가 받은 소개들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멤버들을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대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나의 직업상의 윤리 기준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강령은 멤버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의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의장님은 대표님들께 B&I의 규정, 그리고 팜스 리포트, 그 다음 트래픽 라이트 리포트, 마지막으로 신규 멤버가 매주 할 일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B&I 규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B&I는 B&I 코리아 표준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집을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담당 디렉터 또는 앰버서더 혹은 의장단 분들께 문의하시면 아마 파일을 주실 거고요. 그 부분을 숙지해서 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숙지를 하신 후에 우리 부의장님과 미팅 중에는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처음부터 숙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2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바로 5번 규정과 6번 규정입니다. 5번은 출석에 대한 규정이고요. 6번은 비지터와 리퍼럴에 대한 기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같이 한번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5번 규정입니다. 5번 규정은 출석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6개월 내에 3번까지만 결석이 허용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터뷰 때 들으셨을 거예요. 만일 대표님께서 참석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미팅에 보낼 수 있고 이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6개월 내에 3번의 결석이면 지금부터 6개월 후가 지나가면 그 뒤에 거는 다 사라지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의 누적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달이 지나가면 과거 6개월의 그 전달 치가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3번의 결석까지만 허용된다는 거 반드시 꼭 명심해 주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단 한 번의 결석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결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리인을 미팅에 보내는 건 대표님을 대신해서 대표님의 위클리 발표라든지 기업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신할 분을 미팅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6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지터와 리퍼럴인데 우리 B&I에서는 기여하기로 한 활동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대표님께서는 인터뷰 때 약속을 하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멤버는 양질의 소개, 즉 리퍼럴과 비지터 초대 등으로 챕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리퍼럴 건수 그리고 비지터 초대가 건수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대표님께서는 멤버십 위원회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팜스 리포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팜스 리포트는요, 챕터 멤버들의 해당 주의 출석 현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매주 경영 주간회의를 마친 후에 부의장님께서 팜스 리포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팜스 리포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PALMS로 구성이 되어 있고 P는 출석입니다. A는 결석, L은 지각 및 조퇴를 의미를 하고요. M은 병가입니다. 그리고 S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리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석과 결석, 그 다음에 지각 조퇴에 대한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각은요. 회의 시작 시간, 보통 7시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시작 시간 이후에 도착하셨고 본인의 위클리를 발표를 하신 경우 그때는 지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조퇴는요. 회의 종료 시간, 보통 8시 반에 종료가 되는데 회의가 종료하기 전에 회의장을 퇴장하셨는데 그 전에 본인의 위클리를 발표를 했을 경우 이 경우는 조퇴로 처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클리 발표를 기준으로 지각과 조퇴가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결석에 대한 기준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시 이후에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위클리 발표 시간 이후에 회의장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위클리 발표를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게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 회의에 참여는 하셨지만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점.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8시 반 이전에 퇴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위클리를 발표하기 이전에 회의장을 퇴장하셨을 경우 이 부분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클리 발표는 꼭 기준점으로 보시고 지각 조퇴, 결석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가인데요. 병가는 멤버 또는 멤버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응급실에 간 영수증 이거를 제출하셨을 경우 그 다음 전염성이 있는 질병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셨을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이 됩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병가로 인정이 안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진료 영수증이라든지 뭔가 병원을 갔다 왔다라는 것만으로는 병가로 인정이 되지 않고 응급실에 갔다, 그 다음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의사의 확인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서 이 정도까지만 병가로 인정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래픽 라이트 리포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트래픽 라이트는 뭐냐면 6개월의 누적 활동치를 측정해서 점수화한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 나의 B&I에서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점수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측정되는 것만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죠. 측정할 수 있도록 점수화한 건데요. 자, 트래픽 라이트는 신호등이죠. 그래서 B&I에서는 그린 라이트, 그다음 앰버 라이트, 그다음 레드 라이트, 마지막 그레이 라이트 이렇게 4가지의 색깔로 멤버의 활동치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0점부터 100점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점수를 보시면 그린 라이트는 70에서 100점, 앰버 라이트는 50에서 65점, 레드 라이트는 30에서 45점, 그레이 라이트는 0점에서 25점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의 6개월간의 누적 활동치를 측정한 거예요. 이것을 꼭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입회하신 후에 1년이 되면
갱신 인터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I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레이라이트다. 그러면 갱신이 불가해요. 멤버십위원회가 갱신을 시켜주고 싶어도 갱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트래픽 라이트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챕터에 따라서는 레드라이트일 경우에도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엄한 챕터, 기준치가 높은 챕터 같은 경우는 레드라이트일 경우에도 갱신을 시키지 않는 챕터가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트래픽 라이트 측정 기준입니다. 앞으로 매달 이 측정 기준표를 보시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6개월 누적치에 따라서 결석, 지각, 주당 리퍼럴, 감사장 금액, 주당 비지터, 주당 원투원, 교육 점수, 이렇게 7가지를 합쳐서 총 100점 만점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녹색 부분 보이시죠? 이 녹색 부분으로 활동하시기를 B&I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결석과 지각은 어떻죠? 6개월 누적치 단 1회의 결석 지각도 없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주당 리퍼럴은 1.2건 이상, 그 다음 감사장 금액은 2,500에서 5천만 원 이상, 주당 비지터는 0.2에서 0.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한 달에 한 명의 비지터를 초대하자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당 원투원은 2회 이상을 하시고요. 교육 점수는 6개월 누적치 15점 이상, 하지만 이거는 기준치가 변경이 돼서 20점 이상을 달성했을 때 교육 점수는 만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점이 아니고 20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규 멤버가 매주 할 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수료하기까지 할 일이 있고요. 이것은 주 2회의 패스포트 미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계시긴 하지만 반드시 해당 멤버 멘토와 패스포트 미팅을 꼭 진행해 주시고요. MSP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MSP는 신규 멤버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B&I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드리는 교육이에요. 필수 교육이고 월 1회의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입회하신 후에 2달 이내에는 반드시 MSP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추천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포트 미팅을 다 완료하셨더라도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죠. 비지터를 한 명 초대하시는 게 패스포트 프로그램 수료 조건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미션을 완료하시면 패스포트 수료가 되신다는 점, 그 이후부터는 많은 일반 멤버분들과 원투원 미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매주 해야 되냐? 첫 번째, 리퍼럴 전달, 즉 필요한 소개, 멤버에게 필요한 소개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T1, T2 합산해서 주 1회 이상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원투원 미팅은 주 2회 이상 2명의 대표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의 미팅을 하셔라 라는 거고, 비지터 초대는 월 1명 이상.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강조드리고 있죠. 매주 참석하는 것,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참석하는데 몇 시까지? 6시 30분 이전에 출석해서 오픈 네트워킹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가장 빨리 잃는 방법이 결석임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V장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 ST님과 진행하시게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멤버 신상 명세표 작성법, 그 다음 월 회비 등의 납부 방법, 세 번째 갱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네 번째 리소스 테이블에 대한 안내인데요. 자, 먼저 멤버 신상 명세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멤버는 B&I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대표님의 개인 신상 명세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그걸 다운받으실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다른 멤버분들께서도 대표님의 사업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10분 프레젠테이션 전에 신상 명세표를 다운받아서 ST님에게 전달하십시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신규 멤버분들, 대표님들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패스포트 수료하고 나시면 피처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보통 40초의 위클리를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명의 멤버가 10분 정도 본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10분 프레젠테이션 전에 작성하신 신상 명세표를 ST님께 전달해 줘라 라는 말이고요. 신상 명세표는 10분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전 멤버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출력물로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대표님의 사업 소개를 들으면 멤버분들이 대표님의 사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를 활용해서 멤버들에게 자신에게 줄 리퍼럴을 찾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B&I 홈페이지는 지금 보이시는 요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대표님들 쓰시는 B&I 커넥트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제가 밑줄 지은 것처럼 프로필 페이지 업데이트라는 부분을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자, 녹색 보이시죠? 이 부분을 모두 작성하시는 게 신상 명세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뒷장에 작성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모든 부분을 다 신상 명세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신상 명세표 들어가시면 양력이 있어요. 사업기간, 뭐 이전에 했던 직업이 뭔지, 배우자, 자녀, 뭐 취미 관심사,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적을 수 있고요. 더 보시면 위클리 프레젠테이션, 대표님 40초 동안 발표하시는 위클리의 내용을 신상 명세표에 적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즈 프로필이라고 해서 나의 사업적인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 내 관심사, 내 주변에 인맥이 누가 있는지, 내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에게 이상적인 리퍼럴이 무엇인지, 나는 이런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 그리고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고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이 있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B&I 스토리가 무엇인지, 나의 이상적인 리퍼럴 파트너, 나와 사업 소개를 서로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전문 분야에 계신 대표님이 누구인지까지 다 적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녹색을 보시면 출력과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앞장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신상 명세표를 잘 적으셨다. 그러면 대표님이 굳이 다른 분에게 대표님 소개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B&I 멤버가 대표님을 검색할 수 있고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고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사업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 명세표는 꼭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월 회비 납부 방법인데요. 자, 월 회비는요, 챕터마다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챕터에 지금 계시는 입회하신 챕터에 문의를 해 보시고요. 보통 월 회비는 얼마입니다라고 안내해 주실 거고요. 입금 기한, 매달 며칠까지 입금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안내를 받으실 건데 대부분 챕터들은 이 월 회비를 조찬 비용, 챕터 운영비, 그리고 멤버의 경조사비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 사용 내역은요, 매월 첫째 주 경영 주간 회의 때 ST님께서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갱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님 입회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갱신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갱신 프로세스인데요. 자, 갱신은 멤버십 위원회와의 인터뷰로 갱신이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입회하신 것과 같습니다. 멤버십 위원회가 인터뷰 보셨죠? 멤버십 위원회 인터뷰로 결정이 되고 멤버십 종료로부터 3개월 전, 90일 전부터 지원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에 인터뷰를 보지 마시고 3개월 전에 인터뷰를 보셔서 갱신을 하시면 좋고요. B&I 참가비 지불 기한은 멤버십 종료일 30일 전, 그러니까 대표님의 갱신 일자 한 달 전까지는 참가비 납입까지 다 완료가 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소스 테이블인데요. 챕터마다 오픈 네트워킹 장소에 본인의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테이블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표님의 상품, 서비스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렇게 리소스 테이블을 신청해서 본인의 상품을 진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컨트롤 레터 위원님의 패스포트 미팅 내용을 공유 드릴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결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실 거고, 두 번째, 대리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결의 중요성.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출석 규정 5번이었죠? 멤버는 최근 6개월 내에 3번을 넘게 미팅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표님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4번째 결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순간 대표님의 전문 분야가 개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제 탈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규정은 굉장히 잘 지켜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개월 내에 3번까지만 결석이 허용된다. 만일 멤버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미팅으로 보낼 수 있고 이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요. 대표님께서는 경영 주간회의 참석이 부득이하게 못하실 경우에 대리인을 회의에 보내실 수 있는데, 대리인 또한 결석과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에 3번까지만 대리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보내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내에 3번까지만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대리인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대리인 제도를 너무 남용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분은 챕터의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위원회는 그 대표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찰 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 제도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시고 이왕 활동하시는 거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잘 활동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 코디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전달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리퍼럴과 정보 제공의 차이. 두 번째,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리퍼럴과 정보 제공인데요. 자, 정보 제공과 리퍼럴을 제공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정보 제공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멤버에게 내 아는 지인 중에 누가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라고 그분의 문제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정보 제공이에요. 연결을 하진 않은 거죠. 멤버께 내 주변 지인을 연결해 주진 않은 겁니다. 그걸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리퍼럴 제공은 뭐냐면 정보 제공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내 주변 지인에게 챕터의 멤버의 서비스 그리고 그 멤버의 장점을 홍보해서 소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준 것, 그걸 바로 리퍼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에서는 정보 제공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멤버를 내 지인에게 소개해주는 리퍼럴을 제공하자라는 것이고요. 리퍼럴의 종류는 내부의 리퍼럴이 있고 외부 리퍼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 리퍼럴을 T1이라고 하고요. 외부 리퍼럴은 T2, T3, T4 이렇게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내부 리퍼럴을 한번 살펴보자면 동료 멤버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 이게 바로 내부 리퍼럴, 즉 T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소개만 한 경우는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챕터 내의 어떤 멤버의 서비스를 구매했어야만 해요. 즉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T1으로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T1은 의무가 아닙니다. T1은 의무가 아니고요. 멤버와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너무 T1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 B&I 챕터에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T1은 그 멤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거는 외부 리퍼럴입니다. T2에서 T3. 자, T2는 뭐냐? 챕터의 외부 내 지인한테 우리 챕터의 동료 멤버를 소개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 소개는 어디까지가 소개라고 볼 수 있느냐? 계약이 이루어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명함을 전달했다든지 어쨌든 상호간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요거는 T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T3는 어떤 경우냐면 대표님께서 내 외부 지인을 동료 멤버에게 T2를 해주셨어요. 그럼 내 지인이 우리 동료 멤버의 서비스를 이용을 했겠죠. 이용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그 옆에 다른 지인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T3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은 지인이 그들의 지인을 동료 멤버에게 다시 소개한 경우가 T3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퍼럴과 정보 제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교육 신청은요, 우리 지역의 트레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셔널 트레이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우리 지역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트레이닝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대표님이 B&I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대표님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요. 교육 방식은 오프라인 교육이 있고 온라인 교육, 이걸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방식은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신청과 진행 방식은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셔널 지역 트레이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월 멤버의 성장을 위한 트레이닝들이 내셔널 지역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무료 교육이 있고 유료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트레이닝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교육은 그냥 신청을 해서 들으시면 되고 유료 교육은 개별 결제까지 하셔야 들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 점수. 교육 점수는요,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해당 과목의 점수가 있어요. 처음에 신청하실 때 보면 이 과목이 교육 점수가 몇 점짜리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교육 점수의 과목의 점수를 B&I 커넥트 앱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자, 교육 신청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지역 트레이닝, 송파성남의 월간 트레이닝은요, 구글 설문 링크를 의장단이라든지 각 챕터의 교육 코디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내셔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B&I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B&I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셔널 트레이닝 신청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아까와 똑같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자, 활동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활동을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오른쪽 밑에쯤에 향후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이벤트.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향후 이벤트라고 해서 이번 달의 교육 스케줄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MSP 있죠. 뭐 위클리 프레젠테이션, 뭐 협업 컨퍼런스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정을 눌러보는 겁니다. 자, 눌러보면 어떤 화면으로 전환이 되냐면 이렇게 그 트레이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등록 신청하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셔널 이벤트에 등록이라고 하고 결제 방법은 현장에서 현금 결제라고밖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로 제출을 클릭하시면 교육이 신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멘토링 코디님께서 안내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원투원을 하는 방법. 두 번째, 개인즈 작업표 활용법. 세 번째, 원투원의 단계별 미션. 네 번째, 원투원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좋은 원투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원투원을 할 때는 서로 간의 원투원 미팅 일정을 잡게 돼 있죠. 그런데 원투원 할 때는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상대방한테 먼저 원투원 미팅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팅의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하셔가지고 서로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특히 원투원 미팅을 하실 때 시작 시간과 끝 시간까지 정해놓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3시간을 하고 싶다. 어떤 분은 나는 1시간 내에 끝내고 싶다. 마음속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서로 간의 시간을 정하셔서 끝나는 시간을 확고하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투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동료 멤버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투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동료의 사업을 내가 먼저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미팅을 하시면은 원투원 미팅이 서로 간의 생산적인 미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개인즈 작업표 활용법인데요. 자, 개인즈 작업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사업의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나의 관심 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의 첫 글자를 딴 말이 바로 개인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인즈 작업표를 통해서요,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목표가 뭔지, 이분의 성취가 뭔지, 갖고 있는 관심 분야는 뭔지, 인맥은 뭔지, 전문 기술은 뭐가 있는지를 서로 간에 같이 배우시면 되게 좋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미팅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때에 미팅을 다시 잡으시면 좋고, 원투원 미팅도 마찬가지예요. 각 단계별로 한 번 만났다고 그 단계를 완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 요만큼 진행을 했다 하시면요, 다음 일정을 바로 미팅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 일정 때 뒤에 내용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투원의 단계별 미션이 있습니다. 자, 원투원의 단계는 아는 단계, 신뢰 단계, 그리고 수익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마다 주어진 미션을 완료해야만 그 단계를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는 단계는요, 상대방의 비즈니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대방의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취미와 관심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신뢰 단계는요, 상대방에게 연결해 줄 내 지인들의 리스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중에서 내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그걸 보고 비지터 후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지터 후보자 리스트까지 작성을 하는 게 신뢰 단계를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수익 단계를 완료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내가 적었던 지인들 리스트 중에 T2를 2건 이상 전달을 완료했다. 그리고 내가 적은 비지터 후보자 리스트 중에서 1명 이상을 우리 챕터에 비지터로 초대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 그분과는 수익 단계까지 원투원이 완료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투원 노트 활용법인데요. 원투원 노트는 우리 송파 성남 지역만의 좀 특화된 그런 원투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투원 노트는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아는 단계, 신뢰 단계, 수익 단계, 그 단계별 미션을 잘 적을 수 있도록 작성이 된 건데요. 동료 멤버와 미팅하실 때 원투원 양식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원투원 노트를 반드시 함께 지참하셔서 원투원 미팅을 해주시면 좋고, 원투원 노트는 가입을 하시면 의장단께서 아마 드릴 겁니다. 그거를 꼭 지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아는 단계 원투원 노트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내 이름을 적게 되어 있고 상대방 이름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 아는 단계 해서 네 가지를 적는 겁니다. 아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사업 내용, 상대방의 취미와 관심사가 뭔지, 상대방의 사업적 목표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받고 싶은 리퍼럴이 무엇인지를 적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적는 거죠. 내 이름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상대방은 저라고 봤을 때 이승찬. 그러면 홍길동님께서 이 이승찬 대표의 사업 내용을 이해한 걸 적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아, 이 이승찬이라는 대표는 리더십 역량 강화 컨설팅과 평가를 하는구나. 내용은 기획 역량, 성과 관리 역량, 조직 관리 역량, 그리고 피드백 관련된 일을 하고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한 내용을 적는 거고요. 이 사람의 취미와 관심사는 뭐 영화 감상과 독서구나 이렇게 적고, 이 사람의 사업적 목표, 아, 이승찬 대표는 1년 내에 교육 서비스 법인을 런칭하고 3년 내에 고객사 10개를 확보하는 거를 사업적인 목표로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받고 싶은 리퍼럴은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인력 관리와 평가 등에 고민하고 있는 7명에서 50명 직원 규모의 기업체 대표나 직원 수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님을 찾고 있구나.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하시면 아는 단계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신뢰 단계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경쟁자와의 차별점, 그 다음 이 사람의 타겟 고객, 그 다음 이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상생업종이 어느 전문 분야인지, 그 다음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를 적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경쟁자와의 차별점. 대표 한 명만으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때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켜줘서 경영자 팀을 구축해주고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봉 체계 확립,
무분별한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차별점이구나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의 타겟 고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7에서 50명 직원 규모의 기업체 대표, 직원 수 10명 이상의 병원 원장이구나. 상생업종은 노무사, 정책자금 컨설팅, 회계사 등 법인 대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종이구나. 이렇게 이해한 바를 적으시는 거고요. 자, 소개하는 내용도 어떻게 이 사람을 내 지인에게 소개해야 될지도 같이 적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죠.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내 인맥 중에 상대방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리퍼럴 대상 10명의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인 중에 이분과 협업하면 좋을 상생업종의 전문 분야 3명 리스트를 적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칸이 있는 부분을 적어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나의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나의 영향력이 1점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 영향력이 2점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가끔 연락하는 사이. 3점이면 편하게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사이고요. 4점이면 가까운 사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한 사이. 5점이면 이 사람은 내 말이면 무조건 믿는다 라는 사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신뢰 단계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 단계의 미션은요, 신뢰 단계에서 적었던 거에서 그 오른쪽을 보시면 소개 시도가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를 적으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소개를 했고 결과는 또 안 된 분도 있고 통화만 연결된 분들도 있고 계약 성사가 된 분들도 있죠. 근데 보시면 소개 시도 결과 이 리스트 중에서 소개를 2건 이상 했다. 그리고 비지터를 1명 이상을 초대를 했다. 그러면 수익 단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아는 단계, 신뢰 단계, 수익 단계의 미션을 원투원 노트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투원 후기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이나 카페 등에 업로드를 하는데요. 사진에는 반드시 2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 원투원 양식지가 화면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PC 화면으로 원투원 양식지를 보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록된 원투원 노트가, 이거는 원투원 미팅이 개인적인 대화나 잡담을 줄이고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카톡에 또는 카페 등에 사진을 올리시고 후기를 남기시면 원투원 후기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우리 비지터 호스트 리더님과 패스포트 미팅을 할 때 안내받으실 내용인데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지터 호스트 봉사 안내, 2번째는 봉사할 날짜를 정하고, 3번째로는 미팅 중에 할 일을 설명을 하는 건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표님께서 신규 멤버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2가지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어 퍼슨의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2번째로는 비지터 호스트 팀에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비지터 호스트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대표님께서 비지터 호스트 역할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 대표님께서 얼마 전까지 비지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저희 챕터에 방문하시는 비지터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분을 느끼시고 어떤 걸 가치 있게 느끼시는지를 가장 최근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비지터 호스트 팀으로서 봉사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신규 멤버를 입회하시면 도어 퍼슨 팀 또는 비지터 호스트 팀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이것을 하시게 되는 것을 비지터 호스트 리더님과 날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날짜는 언제부터 하고 종료 날짜는 언제까지 비지터 호스트 팀에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비지터 호스트 리더님과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미팅 중에 하는 일은 비지터를 안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팅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2번째, 게스트, 참관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게스트와 비지터에게 명찰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 비지터와 게스트를 회의실로 안내하고 멤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챕터에 방문하신 비지터분들을 1대1로 케어해서 우리 챕터의 멤버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그 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멤버분이, 이 비지터분이 우리 챕터의 멤버가 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작용이거든요. 이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의가 끝났다. 회의 이후에는 최소 한 명의 비지터한테 전화해서 그들이 챕터 방문 후에 추가적인 질문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후기들을 파악하시는 역할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PR 코디네이터와의 미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SNS 홍보하는 방법. 두 번째, 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명함 제작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SNS 홍보 방법은요. 들어오시면 챕터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SNS들이 있습니다. 뭐 밴드가 됐든지 카페가 됐든지 그곳에 동참해 주기를 PR 코디님께서 아마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밴드나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고 최근에 주고받은 리퍼럴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PR 코디님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럼 PR 코디님께서 좋은 리퍼럴 사례로 발굴해서 이런 장표나 이런 자료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프로필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을 드려요. 특히 아까 초반에 신상 명세표 작업하셨잖아요.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은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 좋습니다. 자, B&I 커넥트 앱을 통해서 대표님의 프로필을 모든 B&I 멤버, 전국에 있는 모든 멤버가 열람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뜻하지 않은 사업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프로필 명함 제작 안내인데 이것은 챕터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멤버로 들어오시면 신규 멤버를 위한 혜택으로 프로필 명함 제작에 지원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명함 또는 브로셔 이런 것들의 제작물을 챕터에서 제작을 한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제작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 코디네이터님과의 미팅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릴 텐데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타겟 고객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컨택트 스피어, 세 번째 리퍼럴 파트너의 정의, 네 번째 파워팀의 정의,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타겟 고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타겟 고객은 이겁니다. 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하시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 중에 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력 제품과 서비스의 최대 소비자 그러니까 작은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 번째, 내가 즐겁게 상대할 수 있는 고객. 이 3가지의 교집합에 있는 고객들이 타겟 고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지 상생 업종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상생 업종, 즉 컨택트 스피어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자, 컨택트 스피어는 타겟 고객이 80% 이상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서로 소개가 가능한 업종이에요. 즉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고객군과 다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고객군이 우리가 업종은 다른데 고객군이 80% 이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업종이 다르니까 경쟁하지 않겠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에 소개를 줄 수 있다. 그런 업종을 상생 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 코디님과 조금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현재 대표님의 챕터 내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상생 업종이 누구인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멤버와 최우선적으로 원투원 미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상생 업종이 우리 챕터 내에 현재 없어요. 우리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그 대표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상생 업종을 비지터로 모셔오거나 다른 멤버분들한테 그 상생 업종을 비지터로 모셔오시기를 초대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리퍼럴 파트너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리퍼럴 파트너는 방금 말씀드린 상생 업종의 대표님들 계시죠? 그 멤버분들과 원투원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총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아는 단계, 신뢰 단계, 수익 단계. 자, 마지막 P 단계, 즉 수익 단계까지 진행했고 T2를 최소 서로 2건 이상을 서로 주고받고 지금도 T2 이상을 꾸준히 주고받는 관계를
리퍼럴 파트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B&I에서는 6개월 동안에 1명 정도의 리퍼럴 파트너를 확보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리퍼럴 파트너 확보는 양질의 원투원 미팅을 통해서 리퍼럴 파트너 확보하실 수 있고요. 자, 6개월에 1명이니까 24개월 총 2년이 되는 시점에는 4명의 리퍼럴 파트너를 확보하는 게 B&I에서 권장드리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파워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의 내용과 계속 이어집니다. 파워팀은 방금 말씀드린 리퍼럴 파트너들,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속적인 사업 소개를 서로 주고받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파워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것과 관련된 트레이닝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클럽 멤버분과의 미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골드클럽 배지를 받기 위해서 신규 멤버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로는 골드클럽 배지의 혜택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자, 먼저 골드클럽 멤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골드클럽 멤버는 사업가를 6명 이상을 B&I 멤버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멤버 영입을 총 6명 이상을 기여하신 분을 골드클럽 멤버다라고 B&I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멤버들끼리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챕터에 기여한 멤버에게 주어지는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골드클럽 멤버가 됐을 때의 혜택은요. 첫 번째, 매주 경영 주간회의에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챕터에 기여가 큰 멤버다라는 그런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주 발표하는 위클리 발표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멤버는 약 40초 정도 드리고 있는데요. 골드클럽 멤버는 60초에 본인의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챕터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타 챕터에 방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B&I는 약 70개 이상의 전국의 챕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챕터에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골드클럽 멤버가 되시면 타 챕터를 방문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인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골드클럽 배지를 받기 위해서 신규 멤버인 대표님께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우선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완료가 돼야겠죠. 두 번째, 동료 멤버들이 찾고 있는 상생 업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동료 멤버들이 필요로 하는 상생 업종을 내 주변 지인 중에 있는지를 찾아봐서 그분을 비지터로 모셔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지터로 오신 분이 멤버로 가입이 되면 대표님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하신 거고, 총 6명 이상을 가입을 시키면 골드클럽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벼운 비지터 초대에 생활합니다. 비지터 초대를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비지터 초대를 해보시는 것을 생활화 하시면 어느덧 내가 6명 이상의 멤버를 영입하는 골드클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린클럽 멤버에 대한 미팅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개장과 감사장을 기록하는 방법, 두 번째, 원투원 양식지 사용법, 세 번째로는 추천장을 주는 방법, 네 번째로는 교육 학점을 기록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매주 의무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장을 기록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대표님께서 B&I 커넥트 앱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이번 주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소개장은 리퍼럴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의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개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리퍼럴 종류는 제가 아까 교육 때 말씀드린 것처럼 T1 내부 소개인지 아니면 T2 이상 외부 소개인지를 선택해 주시고, 그 사람의 연락처가 뭔지, 어떤 것을 전달했는지, 얼마나 뜨거운지는 그 상대방이 얼마나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급한지에 대한 정도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소개장은 기록이 되고요. 자, 같은 방식입니다. 감사장 기록하는 방법 똑같이 이번 주 기록 중에서 감사장 플러스 클릭하시고 감사장 금액 기록 작성하시는데, 자, 감사장은요 리퍼럴을
준분히 감사장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장은 리퍼럴을 받으신 대표님이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리퍼럴 주신 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감사장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리퍼럴 종류는 T1 내부 소개인지 T2 이상인지를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오른쪽 보이는 화면처럼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캡처를 해주세요. 화면을 캡처해서 우리 챕터의 단톡방 혹은 나에게 소개를 해주신 그 멤버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원투원 양식지 사용법입니다. 우리는 원투원 미팅을 할 때 원투원 양식지를 작성을 해서 미팅을 하거든요. 자, 원투원 양식지는 미팅 전에 서로의 양식지를 다운받아서 미리 숙지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원투원 양식지는 챕터의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상대방의 원투원 양식지를 미리 다운받고 숙지하신 후에 미팅을 해주시고요. 숙지하면서 생긴 질문들을 미리 체크해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원투원 미팅 때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미팅이 될 겁니다. 자, 추천장을 전달하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천장은요, 대표님께서 동료 멤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을 해봤더니 너무 만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대표님을 강력하게 추천하겠다라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양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추천장의 양식을 챕터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출력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언제 추천장을 발표하냐? 경영 주간회의 시간 거의 막바지에 기여와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여와 발표 시간에 인정과 감사의 말을 전달을 하면서 추천장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천장을 받은 멤버는 이것을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육학점 기록법입니다. 아까처럼 B&I 커넥트 앱 화면이고요. 똑같이 이번 주 기록 중에서 교육 점수 클릭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교육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짜리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요. B&I 필독서도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들으신 교육의 학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매주 의무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팅에서 기여와 참여 시간이 있습니다. 기여와 참여 시간에는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하고 발표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리퍼럴이 있다. 지난 한 주 저의 기여는 누구누구 대표님께 T1 또는 T2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비지터를 모시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 저의 기여는 비지터 1명 초대했습니다. 마지막, 추천장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이분께 어떤 서비스를 연결해 드렸더니 제 지인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매주 기여 발표 시간에 반드시 발표를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여가 없을 경우에는요, 멤버들이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멤버는 우리 챕터에 기여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여 활동은 하나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지터 왕과의 미팅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 자, 게스트와 비지터의 차이, 그 다음에 비지터 초대 방법을 훈련하는 방법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스트와 비지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는 참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지터가 있습니다. 자, 참관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챕터의 멤버로 가입할 수는 없어요. 혹은 다른 챕터의 멤버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우리 챕터의 멤버로서 활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 챕터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방문하셨을 때 네트워킹을 하시고 잘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비지터. 비지터는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챕터에 방문한 사람이고요. 우리 챕터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멤버를 비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챕터 미팅을 보고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서를 제출하고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지터가 방문했을 때는요, 잘 케어해 주시고 이분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고 질문을 던져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지터 초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대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비지터를 초대하는 이유. 대표님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 챕터의 비지터였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시면서 초대를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비지터 후보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아마 대표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첫 번째로는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원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챕터의 경영주간회의의 비지터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가치를 주변 지인분들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께서 본인이 필요에 의한다면 반드시 챕터에 방문을 해 주실 겁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수십 명의 멤버와 명함을 주고받고요.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그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원가입은 그 다음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내 동료 멤버는 대표님이 초대한 비지터와 교류를 하게 되어 있겠죠? 교류를 함으로써 사업 소개를 주거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비지터를 초대하는 것은 비지터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챕터 내 동료 멤버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지터를 초대하는 방법은 추천 대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대안법을 참고로 보시고 나에게도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지인분을 만나서 가볍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묻고요. 미소를 짓고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가들의 비즈니스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사업의 기회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 팀에서 특정 전문 분야, 이때는 그 지인분의 전문 분야를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특정 전문 분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 특정 전문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고객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을 소개받아도 확실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을 찾고 있는데,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추천 요청의 대화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주변에 정말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본인이 그 챕터의 비지터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지터 초대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초대 노하우를 업그레이드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 비지터가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효과가 없음을 명심해 주시고요.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회비가 있다, 해야 할 게 의외로 많다, 이런 내용들은 그분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이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받고 비지터로 참여하신 후에 이 B&I 모임은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회비를 내는 것, 해야 할 게 많은 것 모두를 본인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본인이 먹는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 11명의 멤버 멘토와 패스포트 미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패스포트 진행 시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해당 챕터의 멤버 멘토와 반드시 그 주제를 가지고 오프라인 미팅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멤버 멘토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던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적어 놓으셨다가 해당 멤버 멘토와의 패스포트 미팅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멤버 멘토로부터 챕터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포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멤버 멘토와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챕터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멤버 멘토와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멤버 멘토와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이 완료가 됐다면 패스포트의 멤버 멘토의 서명을 받으시는 걸로 그 주제는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B&I 송파성남에서 준비한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B&I에 입회하신 대표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아마도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B&I 시스템을 활용하면 혼자 고민하셨던 막연했던 꿈도 함께하면 기적이 되고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B&I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내가 즐겁고 행복한 사업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파성남 교육총괄 디렉터 이승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